2020년대 초반, 세계는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한반도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이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하며 평화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이 미군을 주둔시키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매년 약 10억 달러의 주둔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미군이 정말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크고 든든한 친구가 항상 곁에 있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더 강한 방패와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멋진 것 중 하나는 하늘 높이에서 다른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특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국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정말 멀리서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신무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정말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드는 특별한 국가들의 클럽에 가입한 것 같았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궁금해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고 다른 나라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다음 행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체 전투기 제작에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장난감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 날아다니며 국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전투기를 KF-21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모든 제트기를 사와야 했던 이전과는 큰 변화였습니다. KF-21은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중에서 다른 비행기와 싸우고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심지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스위스 군용 칼과 같았죠. 이 제트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를 향해 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군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자 다른 나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한국이 만드는 멋진 새 물건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발명품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신형 KF-21 전투기에서 유성이라는 특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을 때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메테오는 아주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진보된 미사일입니다. 새로운 제트기가 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군사 기술은 단순히 멋진 물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강하고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새 제트기의 부품, 특히 엔진을 비롯한 더 많은 부품을 자체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트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과거의 한국은 군대를 다른 나라의 도움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찾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성장하고 훨씬 더 독립적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도전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강력하고 중요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던 나라에서 군사기술의 선두주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노력과 현명한 사고, 결단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다음 챕터는 지금까지 본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한 후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해 안전을 지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데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드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줄여서 LSAM이라고 불리는 초스마트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지키는 첨단 기술의 수호천사와도 같습니다. 적의 비행기를 격추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적의 비행기가 음속보다 빠르게 날아가고 있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LSAM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테스트 중에 이 미사일은 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과속하는 총알을 다른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으며 실제로 해냈습니다. 이 LSAM은 매우 특별합니다. 최대 50와 60km 상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높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초고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독점 클럽에 가입한 셈이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성공 소식을 듣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요. 우리도 한국과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정말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 멋진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가면 갑자기 모두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개량하고 더 나은 배를 만들고 심지어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실제 전략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 레이더는 아주 멀리 있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축구장 반대편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초강력 쌍안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만의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은 공원에서 사람들이 날리는 작은 드론과는 다릅니다. 드론은 몇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카메라와 기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크고 강력한 기계입니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로봇 스파이처럼 사물을 감시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특수 로봇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 대신 위험한 장소에 투입되어 병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중 일부는 초강력 로봇 도우미처럼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신기술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새로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대사를 외우는 대신 첨단 군사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는 또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 어떤 종류의 무기와 방어 장비가 필요할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면서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 덕분에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 주변에 첨단 방패막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멋진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또한 군인들을 더 똑똑하고 숙련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 방법,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팀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에 맞는 슈퍼 솔저를 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 모든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강하고 유능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군사 장비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큰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에서 스승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군사력은 한국의 이웃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더 이상 밀려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것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힘은 또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글로벌 이슈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 어른들의 테이블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많은 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며 미래에 닥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기술이 나올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이 혁신적인 국가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주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첨단 무기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방 무대에서 어떻게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한국의 군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한국군의 위용은 실로 대단합니다. 한국 군인들은 매우 잘 훈련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 빛나는 분야 중 하나는 놀라운 탱크와 장갑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K2 블랙팬서 전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괴물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5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강력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거의 뚫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중주행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하지만 탱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또한 놀라운 자주곡사포인 K9 썬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궤도를 달리는 이 거대한 포는 40km 이상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워낙 성능이 좋아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기 거래인 700여 대의 K-람을 주문했습니다. 하늘에서 한국은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개발 중입니다. 이 날렵한 제트기는 초음 속으로 비행하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35만큼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제작 및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KF-21이 수출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산 무기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박부터 미사일, 드론까지 한국은 모든 무기를 판매합니다. 심지어 한국산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기도 합니다. 글로벌 진출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하지만 무기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군사기술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투 로봇,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드래곤 아이 레이더도 멋진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화력은 북한에 대한 방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은 날아오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화려한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소집될 수 있는 3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예비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이 약 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대비하는 강력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군대를 계속 현대화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드론과 무인 차량을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정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전쟁과 우주 능력도 계속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일부 이웃 국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군대는 순전히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강한 한국이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많은 기술들이 민간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선 국가 전체가 탄탄한 방위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군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두뇌와 체력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큰 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군은 첨단 데이터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장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공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 의료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최전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첨단 구급차와 이동식 병원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전투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재난을 돕기 위해 의료팀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진지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군은 즐기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멋진 에어쇼와 퍼레이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다룬 인기 TV 프로그램과 K-드라마도 있습니다. 군대는 한국 문화의 큰 부분입니다. 결국 한국의 인상적인 군대는 힘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 성장과 전 세계로의 문화 확산과 같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대해 들으실 때 케이팝과 김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나라가 군사력 면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최첨단 무기부터 용감한 군인까지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 한국군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부터 강력한 군함까지 한국산 무기는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멋진 군사기술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이 날렵한 초음속 전투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설계를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KF-21은 시험 비행을 통해 그 성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전투기는 소음 장벽을 돌파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비행기가 시속 760마일로 가속하는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엔진의 굉음과 기체의 비패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방음벽을 뚫고 지나가는 고요함. 얼마나 멋질까요? KF-21은 빠를 뿐만 아니라 똑똑합니다. 첨단 레이더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여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트기가 준비되면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군함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KST 잠수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수중 선박은 길이가 거의 300피트에 이릅니다. 한 번에 몇 주 동안 물속에 잠긴 채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수백 마일 내륙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잠수함 건조 경험이 거의 없던 나라로선 꽤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최신 무기와 센서를 탑재한 최신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KDX-1이 구축함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레이더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자체 방어 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해군 훈련에서 이 함정들은 미 해군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무기만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강력한 성능을 갖춘 소형 시스템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K-DAI 썬더 곡사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추적식 포병 차량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K-DAI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빠르다는 점입니다. K-DAI는 도로에서 최대 67km/h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포병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155mm 대형포를 분당 최대 6발까지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지형에서도 충분히 견고합니다. 노르웨이부터 호주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군용으로 K-DAI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지에서 수백 대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K-DAI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은 이 곡사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팁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용자 그룹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든이글 드론이 대표적입니다. 이 작은 비행 로봇은 일반 감시용 드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발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골든이글은 전장 상공을 돌아다니며 지상의 병사들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적의 차량이나 위치를 발견하면 드론이 급강하하여 유도 미사일처럼 스스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꽤나 교활하죠. 또 다른 멋진 혁신은 KGGB 유도 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정밀 폭탄은 GPS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GPS 신호는 적에 의해 방해받거나 스푸핑될 수 있습니다. KGGB는 기수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목표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향합니다. GPS가 차단되더라도 폭탄은 여전히 정확한 위치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무기들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해외 무기 판매액은 사상 처음으로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형 계약이 곳곳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약 1000대의 K2 전차, 600여 발의 K달 곡사포, 48대의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패키지는 약 14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역대 최대 무기 수출 계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서 한국의 천궁 트로이 2호 방공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제한을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사우디가 향후 한국산 잠수함과 군함을 구매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군대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국가에 적합합니다. 한국은 또한 기술을 이전하고 고객 국가의 현지 생산을 설립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측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보내면서 무기 비축량을 고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재보급이 필요하며 한국의 공장은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공급된 K-라임 곡사포는 우크라이나 군에 인도된 후 최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기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의 무기와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무기 공급국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반전입니다. 물론 무기 수출의 증가는 몇 가지 도전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전 세계에 더 많은 무기가 넘쳐나면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무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동맹국에 대한 책임 있는 무기 판매가 오히려 안정을 증진하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고객을 선별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든 싫든 한국 방위산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다음에는 어떤 멋진 신기원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스텔스 드론, 레이저 대포, 첨단 전투복은 어떨까요? 앞으로 한국의 첨단 무기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둘러보았습니다. 초음속 제트기부터 잠수함 사냥용 구축함까지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전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국은 먼 길을 걸어왔고 방위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입니다. 이 날렵한 첨단 전투기는 항공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KF-21은 처음으로 음의 장벽을 깨고 초음속을 돌파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테스트 파일럿들이 그 굉음을 듣고 마하 1을 넘어 가속하는 제트기를 느꼈을 때 얼마나 짜릿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KF-21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레이더 기술을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은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어 한국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KF-21은 또한 미사일과 폭탄을 여러 개 탑재할 수 있어 모든 종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정말 멋진 점은 다른 나라에서도 KF-21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전투기가 준비되면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멋진 광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늘에서만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 곡사포가 포병 분야에서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궤도 차량은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155mm 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옆 도시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K-9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수백 대의 K-9 곡사포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심지어 멀리 떨어진 호주에서도 K-9을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이 곡사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모여 팁과 경험을 공유하는 K-9 사용자 클럽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록밴드의 팬클럽이 아니라 거대한 대포의 팬클럽 같은 것이죠. K-9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 강대국의 무기와 경쟁할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K-9을 선택할 때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과 제조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K-9을 개선하고 더욱 강력한 차량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긴 주행거리, 더 많은 자동화 기능, 더 나은 보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버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총을 조준하거나 차량에 드론 발사기를 추가하는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미래의 K은 무적의 포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은 제트기나 곡사포 같은 고가 품목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인 첨단 포스 멀티플라이어로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드론과 로봇 공학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스마트한 드론 무리가 서로 협력하여 적의 방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는 위험한 지역으로 스스로 운전하여 병력을 지원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를 대피시킬 수 있는 로봇 차량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한국 방산업체들이 연구하고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음속의 5배가 넘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전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첨단 무기입니다. 이러한 방산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은 지난 10년간의 무기 수출 계약을 합친 것보다 많은 170억 달러에 가까운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매로 얻은 돈과 명성은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국방 분야는 또한 고임금, 첨단 기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학, 컴퓨터 과학 및 기타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및 방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점점 더 소중한 동맹이자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군사 동맹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한국을 후발주자라기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들도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군사력 발전의 목표가 누구를 위협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재난구호나 평화 유지 작전에 군 수송기와 함정을 투입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한국의 광범위한 경제 및 기술 발전을 반영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TV,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의 국방 분야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생각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우주인이 한국산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스텔스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자체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한국 무기 시스템이 현재 미국 무기 시스템처럼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자 방산 혁신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차례입니다. 이는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즘 한국군이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K-팝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강력한 무기와 최첨단 국방기술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무기고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는 K9 썬더 자주곡사포입니다. 궤도 위를 달리는 이 거대한 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긴 사거리와 빠른 사격 능력, 그리고 빠르게 발사한 후 반격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슛 앤 스쿠트 능력에 놀란 나머지 K9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의 매력에 빠진 가장 최근의 국가입니다. 루마니아는 독일과 터키의 옵션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K9을 포병 계약의 유력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이 인상적인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K9 사용자 클럽에 곧 가입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K9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적진에 파괴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155mm 주포는 4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9은 최대 67km의 속도로 전장을 질주할 수 있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화력과 기동성은 경쟁사 대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폴란드는 K9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유럽 국가 중 하나로 무려 672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도 최근 사용자 그룹 회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 K9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9의 성공은 단순히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K9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K9 유저 클럽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정비 및 예비부품 센터를 설립하여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9을 만든 한화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미 더 발전된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K9A2는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하여 분당 9.2발로 발사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2030년대에 도입될 예정인 K9A3는
이전까지 포병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춘 절대적인 야수가 될 것입니다. 방위산업계에서 떠오르는 한국의 스타는 K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국산 전투기는 최근 시험 비행에서 마하 1.8의 속도를 달성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음속보다 빠르며 F-35와 같은 일부 미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KF-21의 개발은 전 세계 경쟁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비행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공중 급유 테스트를 수행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이정표를 달성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KF-11과 함께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최근 유럽의 메테오 미사일과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국가만이 달성한 엄청난 기술적 쾌거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방위적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 현대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원스톱 쇼핑 장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대포에서 전투기와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발전은 주변국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동아시아 안보 역학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방산업계는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무장 드론부터 차세대 장갑차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이 행사를 장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은 수심 1.5m 이상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신형 88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외국 군대에 깊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경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수천 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관리들은 무기 수출이 전 세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고 수준의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유럽, 중동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우방과 동맹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부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방을 위해 미국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한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방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야심찬 R&D 프로젝트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과 엔지니어링 인재를 활용했습니다. 전자 및 조선 분야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기술은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은 인내심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토종 무기 개발을 위한 초기 노력은 종종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 그 끈기가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속도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의 분야에 집중하여 국방 R&D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향후 10년 내에 세계 9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고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한국의 군비 증강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한국 관리들은 그들의 의도가 순전히 방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하고 자립적인 방위산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K-라이브 곡사포의 우렁찬 굉음부터 KF-21 전투기의 초음속 굉음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K-팝으로 유명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K-무기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혁신은 야망과 독창성, 인내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